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탐험아, 너 지금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아하, 자연이 왔구나. 이거 정말 재미있어. 너도 같이 볼래? 사막에서 스피로가 엄청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데 총알을 안 맞았어. 뭐야? 언제 사막 바이옴에 스피로가 와서 전쟁을 하고 간 거지? 큰일인데? 금구리도 왔었네? 아니야, 이건 영화라서 진짜 전쟁이 아니라 허구인 거지. 그런데 나 스피로가 출연했던 사막에 가보고 싶어. 나도 실제 사막에 가보면 어떨지, 사막은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어. 가면 되지. 뭐가 어렵겠어. 나랑 같이 사막 바이옴에 가볼래? 그럼 너무 좋아. 그럼 나를 꽉 잡아. 사막 바이옴으로 출발한다. 출발. 어우, 덥다 더워. 우와, 우리 진짜 사막에 왔어. 그런데 너무 황량한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부터 너희가 궁금해하는 사막 바이옴에 대해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먼저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 사막 바이옴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주 귀엽게 생긴 이 동물은 사막 바이옴에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인 사막여우입니다. 사막여우는 15cm 정도 되는 큰 귀를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이 귀를 통해 열을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즉, 몸의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소리도 잘 듣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다음으로 살펴볼 동물은 서부 다이아몬드 방울뱀입니다. 이 뱀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는 몸으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 부분을 흔들면 방울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울뱀이라고도 부르죠. 다음은 사막 바이옴의 대표적인 식물을 살펴볼까요? 뾰족한 가시를 보니 선인장인 것을 바로 아시겠죠? 선인장은 사막에 가장 잘 적응한 식물로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잎이 없고 줄기나 가지를 통해 광합성을 합니다. 최대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 줄기가 부푼 모양을 하고 있죠. 선인장에서는 화려한 꽃이 피기도 해요. 하지만 피어있는 시간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막 바이옴의 식물로 알로에가 있습니다. 알로에의 잎은 뿌리와 줄기에 달리는데요. 어긋나고 반원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잎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가시도 있죠. 알로에도 선인장처럼 꽃이 피는데요. 꽃은 여름에 귤색으로 피고 총상 꽃차례를 이루며 밑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바람과 물에 의해 침식된 황량한 사막은 가뭄과 아주 짧은 홍수, 더위와 엄청난 추위가 나란히 존재해. 그래서 사막 생물들은 매우 적은 양의 물, 높은 온도, 염분기가 있는 토양에서 번성하지. 사막은 육지의 약 20%를 차지해. 두 개의 띠 형태로 나타나는 사막은 지구를 고리 모양으로 둘러싸는데 하나는 북위 약 30도 부근이고 다른 하나는 남위 약 30도 부근이야. 이런 띠는 건조한 아열대의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면서 주변을 건조하게 만드는 위도와 일치하면서 생기는 거야. 사막은 모래나 바위, 돌로 덮여 있어 풀포기조차 구경하기 쉽지 않은 곳이야. 사막이 이렇게 황량한 이유는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이야. 쾌페는 건조기후 지역 중에서도 연 강수량이 250mm가 되지 않는 곳을 사막기후로 분류하였는데 대표적인 곳이 북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으로 이곳은 연 강수량이 어린아이의 손 한 뼘 정도에 해당하는
120mm 이하야. 이처럼 사막은 풀이나 나무로 덮여 있지 않으며 습지나 호수도 매우 적어 쉽게 가열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할 수 있어. 더욱이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일사량은 훨씬 많아. 사막에서는 40도씨 이상의 기온이 쉽게 관측되며 이라크의 바스라는 58.8도씨라는 최고 기온을 기록한 바도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이는 지표의 복사열이 쉽게 방출되기 때문이야. 저위도의 사막 지역도 기온이 영하 가까이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 그런데 사막도 위치에 따라 특징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럼 지금부터는 사막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지리적 특징을 알려줄게. 사막의 종류에는 뜨거운 사막, 내륙 사막, 극지방의 사막이 있어. 먼저 뜨거운 사막은 여러 종류의 사막들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막으로 적도를 낀 남북의 띠 모양 안에 있어. 이 지역은 반영구적인 고기압지대라 사막이 만들어지고 뜨거워. 다음으로 내륙 사막도 있는데 내륙 사막은 엄청 추워. 내륙 사막은 해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분 공급이 차단되어 생기는 사막이야. 아시아 대륙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몽골과 고비 사막이 내륙 사막에 해당되지. 이 사막들은 겨울에는 극한의 추위를 보여. 밀러는 기후구분에서 이 지역을 추운 계절을 갖고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달의 평균 기온이 6.1도씨 이하인 한랭 사막으로 정의했어. 그리고 추운 사막 중에 남극과 북극의 사막도 있어. 잠깐만. 극지방에 사막이 있다고? 극지방을 사막이라고 부르니 생뚱맞지. 하지만 사막은 물이 부족하여 특수한 생물밖에 살지 못하는 지역이니 북극과 남극은 전형적인 사막이라 할 수 있지. 남극의 사막은 대지의 표면이 드러나 있는 무빙지대에 있어. 남극 사막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은 드라이밸리로 불리는데 연간 강수량이 수 밀리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건조해. 아예 물이 없기 때문에 얼지도 못하는 진짜 사막인 곳이지. 북극도 마찬가지야. 강수량이 적고 대부분 지역이 얼어버려. 그래서 수분이 있어도 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하지. 마지막으로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막 중에 하나가 해안 사막이야. 해안 사막은 놀랍게도 바다 바로 옆에 위치해서 생기는 드문 형태의 사막으로 대륙 서안에 한류가 흐르는 부근 해안에 이런 사막이 분포해. 습기가 풍부한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어떻게 사막이 만들어진 걸까? 강하고 폭이 큰 한류가 흐르는 부근 해안에서는 차가운 바다 공기로 인해 공기가 안정돼. 한류 주변은 기온이 낮아 공기가 침강하므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지 못하지. 그래서 한류 해역 부근의 연안 지역은 고기압권 내에 들어 기압골이 발달하지 못해. 따라서 공기가 안정되어 대류작용도 없기 때문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강수량이 극히 적다 보니 해안 내륙 지역으로 사막이 생기는 것이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구리야, 사막의 기온은 덥고 건조한 것 맞지? 사막의 기온은 사막에 따라 상당히 달라.
아타카마나 중앙 사하라와 같은 사막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극도로 건조한 환경으로 일컬어지는 전형적인 사막의 조건에 들어맞는 곳이지. 서북부 아메리카의 사막에서는 그늘에서의 최고 기온이 56도씨 이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내륙 사막은 추워.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고비 사막에 있는 몽골의 자미누드의 평균 겨울 기온은 때때로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해. 사막 기후는 대륙성 기후에 속하는 극단적인 기후형의 하나야. 쾌펜의 기후구분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으며 일사가 매우 강해. 따라서 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조한 기후야. 그리고 지표가 노출되고 수증기의 양이 적어서 밤과 낮의 기온 일교차가 매우 커. 사막 기후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기후에 따른 특징을 알려줄게. 조금 전에 사막은 강수량이 적고 매우 건조하다고 했지? 사막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고 햇볕이 강하게 쬐며 기온, 지온 또는 지표 온도의 일교차가 심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식물 군락의 발달이 빈약하다고 할 수 있어. 동물들에게는 먹이가 부족하고 살 곳이 충분하지 못해 종류와 개체 수가 매우 적어. 수는 적지만 이러한 특수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 그 환경에 특이하게 적응된 형태나 특성이 있어. 포유류의 대표적인 예로 낙타를 들 수 있는데, 낙타는 발바닥이 평평해서 모래 위를 걷기에 적합하고 저수포가 있어 장시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잘 견딜 수 있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막 동물은 햇볕이 강하고 무더운 낮에는 활동하지 않다 보니 야행성 동물이 많아. 그리고 사막에도 호우가 내릴 때가 있어. 평상시에 비는 거의 내리지 않지만 수년 내에 한 번 정도 호우가 내려서 지표면에 일시적으로 물이 흘러 하천이 생기는데 이걸 와디라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아시스. 많이 들어봤지? 사막에서 사람들이 생존하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야. 우와,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라니. 그런데 잠깐, 이 물은 이 더운 사막에서 어떻게 형성된 거야? 빗물이 고인 건가? 이렇게 덥고 건조한 사막에 물이 있다니 신기하지? 오아시스의 물은 빗물이 만든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내린 비나 눈이 녹은 물이 지하수로 흘러온 거야. 오아시스 물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만 년 이상 된 물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주 먼 옛날에 비나 눈이 녹은 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사막에서는 카나트라 불리는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얻는데 이는 지하에 터널을 파서 수로로 물을 흐르게 하여 멀리 떨어진 마을과 농경지로 보내서 사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막에서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하다 보면 물이 지표를 흐르면서 증발로 다 없어지기 때문이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오아시스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저기 봐! 낙타가 우릴 쳐다보고 있어. 우와, 정말이네. 이렇게 덥고 건조한 사막에서 동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사막 바이옴에는 어떤 식물과 동물이 사는지 한번 볼까?
사막은 강수량이 아주 적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물이 아주 잘 증발하는 곳이라 물이 아주 귀해. 보통의 식물이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면 사막에 사는 식물들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왜냐하면 사막 식물들에게는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견디느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지. 이런 환경에서 잘 적응하면서 사는 식물 중 하나가 바로 선인장이야. 식물은 잎을 통해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증산작용을 하지만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잎이 있으면 증산작용이 일어나 부족한 물을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지. 그래서 선인장은 잎이 가시처럼 변해 있어. 이런 잎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사막에 사는 초식동물을 물리치는 좋은 무기가 되기도 해. 사막에는 선인장의 줄기에 저장해둔 물을 노리는 동물이 많은데 선인장의 줄기 속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따가운 가시 때문에 포기하곤 하지. 사막에 사는 풀이나 나무에 유난히 가시가 많은 까닭도 다 이 같은 이유에서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잎이 없어 잎의 역할을 대신하는 선인장의 줄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선인장 줄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인장은 잎이 없기에 줄기가 잎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둥근 모양이나 촛대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 선인장의 줄기에는 기공과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며 줄기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모양도 공이나 원기둥 모양인 것이 많아서 햇볕과 바람을 받는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선인장의 줄기에 세로로나 많은 주름도 사막에서 잘 견딜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기에는 주름을 접어 몸을 최대한 줄였다가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주름을 팽팽하게 펴면서 몸을 최대한 크게 늘려 수분을 잔뜩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저장한 물을 조금씩 쓰면서 건기를 견디는 건데요. 어때요? 이제 선인장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렸나요? 좋아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선인장 외에 사막에 사는 한해살이 식물들은 대부분의 기간을 씨 상태로 살아. 1년밖에 살지 못하면서도 물도 적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뭄을 피해 씨 상태로 몇 달이고 모래 속에서 숨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비가 내리면 재빨리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씨를 퍼뜨리고 난 후 죽어. 싹이 터서 씨를 퍼뜨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20일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반면 여러 해살이 식물들은 뿌리를 발달시키는데 뿌리를 깊고 넓게 퍼뜨려서 땅속 깊이 숨어있는 물을 찾아내는 거지. 뿌리를 지하 30m 깊이까지 뻗는 나무도 많은데 특히 사막에 사는 메스퀴트 나무는 뿌리가 20층 높이의 건물만큼이나 길어. 이 나무는 긴 뿌리를 이용해 사막의 모래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빨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잎을 모두 떨어뜨려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아주 천천히 자라는 방법을 택하는 식물도 있어. 이런 식물들은 비가 오는 동안에 물을 마음껏 흡수해서 빨리 자라는 거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사막은 너무 황량해서 동물들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도 힘들 것 같아. 맞아. 그래서 황량한 사막에서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의 생존 전략이 필요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막 동물은 뜨거운 한낮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야행성 동물이야. 온열동물인 날쥐나 패넥여우, 나사뿔 영양 등의 포유류는 낮에는 체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땅속이나 바위 굴 등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해. 그에 비해 왕도마뱀이나 샌드피쉬 도마뱀 등의 파충류는 낮에 일광욕을 하여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한낮에도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막에서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물은 바로 곤충이야. 사막의 딱정벌레는 날지 못하지만 대신 퇴화한 날개로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어. 그리고 명주 잠자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은 모래땅 밑에 절구 모양의 개미지옥을 만들어 숨어 있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작은 곤충을 잡아먹지. 이처럼 모든 동물은 살아가기 위해 물이 꼭 필요하지만 늘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막의 동물들은 최대한 수분을 아끼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수분을 줄여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우와, 신기하다. 동물들은 어떻게 물을 아끼는 거야? 우리 친구들, 사막 동물들은 물을 규칙적으로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동물들은 먹이에서 물을 얻는데요. 사막에 사는 초식 동물들은 식물을 통해서 물을 얻고요. 날쥐는 씨앗을 먹어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 동물은 사냥한 고기를 먹음으로써 먹잇감이 갖고 있는 수분을 섭취한답니다. 두 번째는 땀을 흘리지 않는 건데요. 낙타나 gem스복 같은 동물들은 거의 땀을 흘리지 않아서 몸속의 수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도르카스 가젤은 일정 온도가 넘었을 때만 땀을 흘리고 정갈은 온몸이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어서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건데요. 나사뿔 영양은 보통 한 군데에 머물지만 먹이인 거친 풀과 아카시아를 찾을 때에는 꽤 멀리까지도 이동합니다. 사막꿩의 경우 물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도 날아가고 가슴 깃털에 물을 흠뻑 적셔 둥지로 돌아와 새끼들에게 그 물을 먹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몸의 지방을 비축하여 물을 아낄 수도 있는데요. 낙타는 등에 솟아있는 혹에 지방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영양소와 수분으로 분해하여 쓰기 때문에 먹이와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5에서 7일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사막의 독도마뱀도 꼬리에 낙타처럼 지방을 모아두었다가 쓴답니다. 어때요? 이제 사막 동물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렸나요? 좋아요. 다음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때 또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와, 탐험아, 너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사막에 모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아시스 근처에서 동식물들이 살고 사람들도 산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 맞아. 난 오아시스에 다시 가보고 싶어. 거기에는 사막에 사는 동물들을 많이 만날 테니 말이야. 자연아, 너는 동물들을 좋아하는구나. 응, 오아시스에 목이 말라 동물들이 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 정말 귀엽겠다. 그럼 나와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마시러 오는 사막에 사는 동물들을 만나보러 안 갈래? 와, 정말 신난다. 사막 바이옴에 사는 동식물들도 더 보고 싶었거든. 지구상의 사막 면적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난 그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싶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멋지게 제안해 보도록 하지. 우와, 김탐험 정말 멋진걸.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사막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러 출발하자고.